네, 조태현이었습니다.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와우! 목요일은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와우!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 와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비가 와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밝습니다. 밝게. 밝게 해야죠. 예. 파이팅. 밖에 우중충하더라도 안은 환하게. 그렇습니다. 네. 밝게. 밝게. 근데 밝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좀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데 추석 전 출범이 가능할까요? 이 소장님?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은 핵심적으로 참여해야 될 전공의 쪽에서 지금 뭐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전공의를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뭐 신상 털기하고 그다음에 사주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기가 지금 좀 분위기상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해서든지 한 팀이라도 누구라도 들어와라 지금 이러는데 지금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좀 한 걸음 더 나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여야 대표 회담을 했었지만 별로 건진 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임기 대표로서 임기 시작한 지 60여일이 돼 가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또 유효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효타가 있어야 뭐 올림픽에서도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득점을 하는 것이니까 그 유효타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은 좋은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됐겠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도 예. 진정성이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만큼 이제 지금 의정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네. 여야 의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계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여야정은 가능할 수 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쪽 기류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여야 의정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저는 뭐 방금 전에 그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뭐 처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환자들을 위해서 복귀한 또 군의관의 명단을 막 공개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래도 네. 복귀한 사람대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환자들을 위해서 더 예. 본인은 나서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의 판단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은데 추석 명절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짧게 정리를 드리면 하나는 이제 2025학년도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예, 2026학년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잔뜩 감정에 골이 깊어져 있는데 예. 장차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민수 차관이 타겟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수습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 복귀하겠다로 이제 결정도 되고 이랬을 때 뭐 일종의 자진 사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빨리 돼야죠. 빨리 되고 추석 전에 네. 사실 여야 의정이라고 하지만 여기 민이 들어가야 돼요. 환자를 대표하는 또 단체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야 민의정 만약에 의가 빠진다면 민이 좀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추석 전에는 이걸 만들어 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건보 재정이 여기 지금 투입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2조 가량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메꾸는 방안도 정부는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의사 특히 그 전공의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전공의 요구사항이 조금 하나라도 들어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근데 의사들 뭐 커뮤니티 보니까요. 뭐 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면서 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여론의 향배일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최근에 여론을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 쪽에 확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계 쪽에만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갤럽이 예.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예. 결과인데요. 이 의료 갈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내년 의대 이 정원 유예 또 규모 재논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48%또 반대가 36%가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2026학년도입니다. 2025학년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관련 신뢰 대상 누구를 신뢰하느냐. 정부 38%, 의사 36%.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네. 또 여야 의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료계도 이쯤 되면 이제 내려놓고 네. 좀 더 복귀도 하면서 주장할 건 주장하더라도 추석 명절 발 동동 구르는 한자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의료 갈등 문제는 계속 되니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그 여러 특검법이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그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부터 해라. 네. 뭐 특검법은 뭐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 좀 빨리 이게 뭐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사위 쪽에서 일단 특검법을 빨리 좀 올려서 추석 전에 이것도 밥상에 좀 올리려고 했던 건데 국회의장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좀 그 19일 날 상정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또 깨지고 또 이런 게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도 같은 지금 이제 뭐 의장은 탈당을 했지만 상당히 지금 좀 경악스러운 네. 일이다라고 지금 충격적이다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상정할 수 있을지는 어쨌든 의장이 상정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못하죠. 추석 전에는. 네. 네. 저는 이게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누구 편을 들어줄 걸 기대하고 그렇지 않아서 분노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의석수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죠. 물론 다수결은 존중을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민의로 또 우리가 의식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정당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은 한 자릿수는 7%입니다.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무려 26%로 되면 우원식 의장도 지금 당적을 이탈해서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네. 처음에는 조금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가 이 뭐 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장도 알겠죠. 민생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이 특검하자 그러고 청문회 하자 그러고 김건희 특검법 하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여야 의정 이런 것이 안 가능하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십몇 년간을 단골로 가던 집도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경제 어렵죠. 저는 그건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아직 뭐 해리스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CNN 여론조사에서는 예. 해리스가 60%로 뭐 토론을 잘했다 그러는데 2016년에도 힐러리가 토론 잘했다가 60%인데 트럼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선거라는 누가 거.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요동칩니다. 우리 안보 상황 한미일 협력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저는 국회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직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 하면서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당초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서 한 발 물러서서 차별해서 선별 지원하자 이렇게 입장을 좀 물러선 모양인데요. 이거 법까지 통과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물러섰다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네. 전에 이제 그 미국 대선 얘기했는데 미국 대선에서도 좀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도 네. do something 그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좀 비슷한 취지에서 그러면 뭐라도 하나 통과라도 시켜보자. 뭐 실적이라도 한번 내보자. 국회가 이렇게 대치와 냉전을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좀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자꾸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내고 있는데 여당이 과연 진짜 이게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학계와 마찬가지로 야당과도 지금 대화를 할 듯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전체적인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그거를 또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현영 소장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25만 원 지급은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것이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 25만 원이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있느냐 별로 없다. 네. 그리고 무려 14조 원이라고 하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고소득자가 상위 1% 고소득자와 다 줄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제 뭐 상위 20%는 빼고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김동연 경기지사마저 7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 이 민생지원금도 그다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야 대표였던 때 민생협의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건 논의해야 된다. 근데 구체안이 중요합니다. 이걸 얼렁뚱땅 두리뭉실 차등 지원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누가 필요한가 소상공인 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에 그다음에 어떤 걸 탕감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있고 또 대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또 작은 건설회사들이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매우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면 저는 이건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랜만에. 이게 예. 그 김동연 지사가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연 그때 했던 제 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냐 그 말은 아마 취지를 조금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그 25만 원에 대해서 그 이제 좀 선별 지원하는 거는 이견이 없을 사안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서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 지금 김동연 지사도 뭔가 지금 이제 그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 김동연 지사 입장 쪽으로 수렴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결론은? 보면 그렇게 됐다고 할수 김동연 있죠. 지사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네. 간에 성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두 분이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인 어떤 협의는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경쟁 관계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지점을 포착을 하셨어요. 제가요. 그렇죠. 역시. 왜냐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누구와의 경쟁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균열이라도 막고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지지율은 더 줍줍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봐라 나는 김동연 지사의 의견까지도 다 받아들인다. 예. 오히려 유튜브 가서 살짝 또 이걸 뭐 비판하고 이런 식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통 큰 리더는 나 아니겠냐 이런 접근을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좀 여유를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부린다고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방송에 김동연 지사가 출연했던 게 7일이에요. 아. 근데 8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딸과 전사위에 대한 부분을 대응해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40분간의 비공개 회담 이후에 이런 만남이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사진 여러분들 많은 분들 보세요.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아 그러니까요. 손 번쩍 이재명 들었어요. 대표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그때 이거는 어떻게 제 가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배종찬 소장의 내피셜입니다. 네. 그때 말풍선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활짝 팍 웃는 그 사진에서 말풍선이 나온다. 김경수 전 지사 보고 있죠. 김동연 지사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한간에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네. 확인된 사실도 있고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인사들이 상당히 김동연 지사 쪽으로 갔다. 이거는 이현영 소장님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민주당 재집권 해야죠. 호호호. 이런데 딱 이제 김경수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웃으면 안 되는데 김동연 전 지사에 네. 대한 네. 이런 어떤 일가를 해버리는 네. 그런 포석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허허허.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김두관 지사도 지금 만나겠다고 했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 전 만난다, 비대위원 지금. 예 네.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 큰 광폭의 리더십 거죠, 예 광폭의 그거를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이게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지금 소통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다 품어서 그 파일을 키울 수밖에 없는
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호호호 네. 중도층을 잡아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른 데 비슷해요? 안 비슷하네요. 네, 심이 들어오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중도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중도가 다 들어오는 거죠. 수렴이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 행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을 했던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에 이어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를 제명세, 네. 이재명세 이래가지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 블로그에 네.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 가서 뭐 항의 댓글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한 10,000건 정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게 좀 그 댓글이 좀 많이 오염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내용을 보셨군요.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좀 그 개변적인 주장들을 계속하고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뭐 선반영돼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다느니 막 좀 얘기를 좀 댓글 시장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정치 논리가 경제에 너무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정부에서 그 상속세 조정과 함께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로 묶여갖고 나왔던 건데 그리고 또 이 금투세의 경우는 20, 30대까지 좀 그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그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불똥이 이상하게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찬반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찬반 주장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는 상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식 자본시장의 네. 선진화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공론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좀 보완해서 조금 뒤에 시행하는 그런 유예적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쪽에 지금 약속 대련이에요. 약속 대련? 그러니까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 의장도 상당히 반발했었잖아요. 이거는 시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냐. 예. 근데 10월 16일 날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재보궐 있죠. 재보궐이 있죠. 예. 또 10월 달에 뭐가 예. 있습니까? 뭐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이 있죠. 선고. 그러니까 이게 네. 금투세를 그러면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 때 1일 날 결정하면 되죠. 폐지하기로. 그렇죠. 근데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죠. 너무 안 좋죠. 지금 이런바 이제 네. 외부 변수로 미국 연준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도 지금 모르고. 확정도 안 되고 예. 있고 또 지금 엔비디아 막 사학 개미들 난리쳤다가 난리쳤죠. 예. 지금 뭐 기대치보다도 못 미치는 뭐 매출을 보면서 좌절절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들끓을 수밖에 없다. 왜 MZ 세대 개미 투자자가 뭐 1,4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걸 선뜻 해줘버리면 자칫 그 공이 한동훈 대표가 마치 이제 그렇죠. 이 성과를 낸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10월 달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더 이제 약속 대련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한 10월 5일 또는 한 10월 7일 정도 왜냐하면 16일 재보궐 한 20일 정도 1심 선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쯤에 딱 금투세 폐지해야죠. 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마치 큰 용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 그건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극적 효과. 우리가 그렇죠. 드라마틱 이펙트라고 이제 이 지주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분기점이 만들어지면 지주를 견인할 수 있는 약간의 이 부분적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걸 상당히 지금 또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지금 입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보완해서 유예하자, 시행을 하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갑자기 폐지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유예만 가지고는 이게 여론이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이미 근데 보완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논의 자체가 그 정치 논리가 너무 지금 개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사실 전문가들 입장은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지금 인과관계를 막 뒤섞어서 얘기하면서 마치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정치 문제로 예. 해석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큰 이 금투세보다 더 그 주식시장을 위해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재벌 대기업 글로벌 재벌 회장들의 그 이혼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막
그 회사 자체를 엄청 크게 흔드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자본시장을 더 건전하기 위해서는 좀 내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금투세 같은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이제 들어요. 팩트 체크만 짧게 하면 뭐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금투세 시행 쪽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뭐 전문가들은 시행을 이야기했는데 금융 전문가 다수는 폐지를 원해요. 그래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상징적 효과죠.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이제 주식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가 되는 거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외국과의 비교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뭐 금융 전문가 아니니까 또 나중에 정치 얘기로 또 나중에 논의하기로 아니, 하고요. 경제 전문가는 예. 찬성하고 예, 그래요. 또 5천씩 이 얘기는 팩트 하려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다음에 네. 얘기 또 다음 하죠. 주에 네, 또 한 시간 다음 주에 한 시간 학대 회의를 경제 하죠. 네. 경제 공부해서 오기로 하고요. 네. 예. 지금 뒤에 또 아, 또 소장님 있나요? 하실 말씀 많아요. 아, 네. 얘기 들어보세요. 네, 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둔 공개 행보를 나섰습니다. 공개 행보 시기 적절하다고 보세요? 좀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게 예. 지금 그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게 손을 막 이렇게 해서 그 저기 김정은 그 지도자 내려가서 지방 순시할 때 그런 포스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영부인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게 뭐 그 안전 그 가드가 뭐 낮다 이걸 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역대 영부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 예. 그냥 그러면 마포대교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갑자기 무슨 뭐 복면을 쓰고 비밀 행보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포대교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그저께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자살 시도자가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짧게 자살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도르래라든지 미끄러져서 이제 그 위로 다리 위로 난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소방 구조대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 긴급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 툭하면 이제 툭김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툭하면 예. 김건희 여사 책임 때문이다.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 넘어져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곤란하고 물론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따져볼 필요도 있고 이미 수사위원회에서는 명품백에 대해서는 불기소 유지 권고가 내려졌고요. 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느냐 계속 야당은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네. 그래야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어떤 부작용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예.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6일에서 27일 한 조사인데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 지금 수심이 결과에 대해서 64%인데 이 64% 정도의 사이즈가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 거의 이 숫자가 지금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심위의 그 진행 과정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최재형 그 목사님 근데 같이 그 수심위를 하지 않고 또 따로 한다는 것도 본인이 따르니까. 근데 원래 같이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또 다른 그 청탁 문제라든지 청탁법 관련해가지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따로 또 개최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안은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지금 좀 정서적인 것들을 국민 정서를 좀 거스르는 그런 활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오기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짧게 앞서 조사는 이제 무슨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그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겠죠. 이제 법적인 평가와 두 번째로 여론의 평가. 예. 근데 법적인 평가는 그거는 뭐 검찰이든 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여론의 평가로 봅니다.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건 이제 김건희 여론은 왜 여사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여러 가지 작동하겠죠.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뭐 국민 정서상 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이른바 미운 털이 바뀌었고 또 계속 정치적 공세가 되니까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여론의 부정적인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상당히 남아 있고 계속 행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2부속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 쇄신 전략을 분명히 펼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배 소장님이 언급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뉴스토마토 의뢰로 한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ARS 무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들어가서 보시는 분 있을까요? 있죠. 저는 많이 들어갑니다. 아, 많이 들어가시군요. 저도 많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된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도 네. 못 보는군요. 그러니까요. 더도 말고 예. 덜도 말고 네. 한가위만 같더라.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 휴먼 데이트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